안녕하세요. 스케치업 2018 제2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로잉 툴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드로잉 툴바는 면, 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기본 툴들이 모여져 있는 툴바가 됩니다. 자, 드로잉 툴바를 꺼내 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총 10개의 툴이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자,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이 연필 모양의 툴은 라인 툴이라고 해서 직선을 그리는 툴이 됩니다. 자, 라인의 방향을 마우스로 지정한 후에 V12에 길이를 입력하면 정확한 길이의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프리핸드 자유곡선 툴이라고 해서요. 자, 클릭한 채로,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 하여서 내가 원하는 자유곡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렉탱글 툴이라고 해서요. 우리말로 하자면 사각형 툴이 됩니다. 자, 코너점과 코너점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018 버전부터 센터, 중심에서부터 그릴 수 있는 기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렉탱글을 그려주실 때는 이제 골든 섹션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면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요. 자, 1대 1.318의 비율로 우리가 이 골든 섹션, 자, 가장 황금적인 비율의 사각형,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스퀘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면 정사각형,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사각형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에 있는 툴은 Rotated Rectangle이라고 해서요. 회전이 된 사각형을 뜻하게 돼요. 자, 렉탱글을 그리고 나서 내가 회전을 시켜줄 거야 라고 하는 대신 자, 먼저 이 로테이티드 렉탱글을 사용해서 회전을 시킨 사각형을 그려줄 수가 있는데요. 자, 회전축의 중심점이자 사각형의 시작점을 먼저 지정하고 길이, 회전, 각도, 너비를 지정하여서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서클이라고 해서요. 우리말로 하자면 원. 자, 원이라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360도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중심점 먼저 센터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레디어스를 지정을 해주시는데요. 레디어스 값은 내가 화면상에서 뷰포트에서 클릭해서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해 줄 거다. V12에 입력해서 정확한 수치의 원을 그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각형, 폴리건 툴이라고 해서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1024각형까지 그려줄 수 있는 툴이 폴리건 툴이 돼요. 자,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고 내부의 각 내각이 같은 정다각형을 그리는 툴인데요. 자, 폴리건 툴을 선택한 후에 V12에 사이드의 개수, 변의 개수. 자, 오각형이면 변의 개수 5개, 칠각형이면 변의 개수 7개가 되겠죠. 자, 사이드의 개수를 입력한 후에 마우스로 도형의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반지름, 레디어스의 길이를 입력해서 그려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폴리건은 이 반지름의 길이를 입력해서 자, 원을 이용해서 그린다라는 개념이 되는데요. 이제 내접하는 다각형, 외접하는 다각형. 자, 해서 내가 요 R 값을 이용해서 그려줄 수가 있게 돼요. 자,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아크라고 해서요. 우리말로 하자면 호. 얘를 풀어서 말하면 서클, 원의 일부를 말하게 돼요. 자, 아크를 그려줄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아크를 그리는 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먼저 아크 일반 기본 호 아크라는 툴은 자, 중심점, 원의 일부였으니까 중심점이 있겠죠. 그리고 시작점, 끝점을 차례로 지정해서 그리게 돼요. 자, 투포인트 아크는 말 그대로 투포인트 2개의 점을 지정하고 있는 호 아크를 뜻하게 되는데요. 작도 순서가 틀려요.
시작점, 끝점, 중간점을 차례로 지정해서 그리게 돼요. 자, 3포인트 아크는 점 3개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시작점, 두 번째 점, 끝점을 차례대로 지정해서 그려주면 되는 툴이에요. 자, 호의 길이와 각도를 지정할 수가 있는 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라는 툴이 있는데 얘는 아크이긴 아크인데 선만 생기는 게 아니고 면이 생기는 아크라고 해요. 그래서 파이 모양이라고 하죠. 자, 중심점, 시작점, 끝점을 차례대로 지정해서 그리게 되면 선과 면이 함께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 내가 이 뷰포트상에 그려놓은 모든 아이들을 통틀어서 오브젝트, 객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그 객체의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객체를 선택할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피지컬 툴바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툴이 셀렉트 툴이고, 제일 뒤에는 마지막 툴이 이레이저 툴이라고 해서 지우개 툴이라고 해요. 자, 말 그대로, 셀렉트, 선택 툴은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자 할 때, 어떤 객체를 선택하고자 할 때, 요 셀렉트 툴을 선택하고 클릭해 주시거나, 드래그, 기타 등등 다양한 방법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내가 선택한 객체, 오브젝트를 지우고자 할 때, 이레이저 툴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자, 셀렉트 툴을 사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마우스로 원하는 객체를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미 선택한 거를 선택 해제하려면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선택이 되는 아이가 선택 취소가 돼요. 자, 면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면과 그리고 그 면을 둘러싼 선들이 선택이 되고요. 자, 만약에 내가 얘를 이제 육면체 형태로 만들었다 또는 어떤 높이값을 줘서 3D 형태로 만들었다, 높이값이 주어졌다 라고 하시게 되면 트리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주시고 드래그라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데 좌에서 우로 선택해 주시는 방법은 윈도우 셀렉트 방법이라고 해서요. 자, 드래그하는 그 사각형 내부에 시작점, 끝점 모든 점이 완전히 포함된 오브젝트만 선택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 크로싱 셀렉트 방법이라고 해서 자, 우에서 좌 크로싱으로 사각형의 내부와 사각형에 걸쳐진 오브젝트 모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른 객체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추가 선택이 되고요. 이미 선택한 거를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해 주시게 되면 선택 취소가 돼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내가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계셔야지만 작업을 수월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케치업 화면에서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 화면이고요. 자, 일단 저는 상단 메뉴 카메라에서요. 자, 퍼스펙티브 말고 페어럴 프로젝션으로 원근법을 빼고 투시도법으로 볼 거예요. 자, 어차피 2D 형태를 그려줄 거기 때문에요. 자, 보기 방식, 자, 시점을 탑으로 설정해서 위에서만 볼 거고요. 자, 나는 굳이 요 피규어가 필요 없어 하시게 되면 지워주시면 돼요. 자, 일단 지우는 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내가 드로잉 툴바를 꺼내줄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상단 메뉴 뷰에서 툴바에서 나는 드로잉 툴바를 꺼낼 거야 선택해 주시고
클로즈 눌러주시면 드로잉 툴바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탑에서요. 먼저 나는 라인을 그릴 거다. 자, 라인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라인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스케치업은요, 기본적으로 참조선, 가이드라인이 뜨게 돼요. 보시면, 자, 이렇게 내가 오른쪽으로 정확히 가로 방향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자, 먼저 마우스를 쭉 당겨 주실 때 빨간색 선으로 뜨게 되면, 레드 엑시스라는 툴팁이 뜨게 돼요. 그러면 나는 레드 엑시스, X축으로 반듯한 선을 그려줄 수가 있고, Y축으로 반듯한 선을 그려주고 싶다 그러면 Y축 그린 엑시스 메시지가 떴을 때 이렇게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당연히 시점에 따라서는 나는 이렇게 Z축 블루 엑시스 방향으로도 평행한 선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탑뷰를 보고요. 자, 라인을 다 그려주셨으면 ESC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프리핸드. 자, 프리핸드는 말 그대로 자유곡선이라고 해서요. 프리핸드 선택해 주시고요.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주시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프리핸드로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에서는 알아서 면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렉탱글 툴이라고 해서요. 자, 렉탱글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코너점 클릭해서 이렇게 렉탱글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렉탱글은 4개의 선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4개의 선 그리고 4개의 선들로 둘러싸져 있는 면 이렇게 5개의 객체로 작업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작도를 하시게 되면 선과 면이 분리가 돼요. 자, 그리고 렉탱글을 그려주실 때, 자,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 점 클릭해 주실 때, 자, 요렇게 참조선이 떠요. 가이드선이 뜨는데요. 보시면 지금은 골든 섹션이라고 해서, 자, 가로 대 세로 비율이 1.318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스퀘어라고 해서 정사각형 가로 세로 비율이 1대1일 때 동일한 길이로 그려질 때 참조선이 뜨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사각형이나 1대1.318의 사각형 황금 비율로 그려주실 때 참조선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코너점 찍고 두 번째 코너점 찍어 주실 때 컨트롤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내가 클릭한 요 시작점이 코너점이 아니고 컨트롤 키 눌러서 중심점으로 전환을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컨트롤 눌러 주시면 시작점, 다시 한번 컨트롤 눌러 주시면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8 버전에서 새로 추가가 된 기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네 번째로 로테이트 렉탱글을 그려줄 건데요. 이제 로테이트 렉탱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연습하실 때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로테이트라는 기능을 먼저 배우셔야지 좀 더 수월한데요. 일단 한번 그냥 보자면 자, 로테이티드 렉탱글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회전축의 중심점 그리고 사각형의 시작점을 지정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으로 X, Y, Z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먼저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일단 자, 시작점 지정해 주시고 길이 값, 그 다음에 회전 각도 자, 지정해서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지금 로테이트를 사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시 탑뷰로 돌려주고요. 자,
다섯 번째는 서클이라고 해서요. 클릭해 주시고요. 중심 찍고 원하는 R값, 원하는 반지름 값을 화면상에서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중심 찍고 그 다음에 자 바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 중심점을 찍고 마우스로 움직일 때마다 오른쪽 하단에 V12에 레디어스라고 해서 수치가 움직이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나는 정확히 800짜리에 반지름 800mm짜리에 원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800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중심 찍고 원하는 길이 굳이 여기 가서 딱 클릭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수치 기입하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처음에 배웠던 라인 툴도 클릭, 그 다음에 나는 레드 엑시스 쪽으로 정확히 1500짜리 그릴 거다. 먼저 방향을 지정해 주시고 길이 값, 랭스 값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다 그렸으면 ESC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폴리건. 자, 다각형이라고 하죠. 자, 폴리건을 선택해 주시면 V12의 사이드의 개수를 지정하라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사이드의 개수 6개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육각형이죠. 자, 클릭해 주시면 내접하는 육각형 그릴 수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내가 이번에는 내가 오각형을 그릴 거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사이드 개수 5 타이핑 엔터 쳐서 자 오각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해서 이렇게 오각형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자 내가 오각형을 그리긴 그릴 건데 자 중심 찍고 반지름 지정을 하고 할 때 자 가상의 원, 점선에 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정하는 요 꼭지점이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원에 접하고 있어요. 원과 만나는 점, 접하는 점이 오각형의 꼭지점인데 자, 이렇게 되면 나는 내접하는 인스크리브드 내접하는 오각형을 그리게 돼요. 만약에 나는 외접하는 자, 컨트롤 키 한번 눌러서 바꿔볼게요. 컨트롤 키 한번 눌러서 보시게 되면 얘가 외접하는 오각형이 되는데 자, 서클 기준으로, 점선의 서클 기준으로 한 변의 미드 포인트 중간점이 원과 접하게 되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외접, 컨트롤 키 눌러서 내접. 아래 보시면 여기에 자, 스테이터스 바 상태 표시줄에 현재는 어떤 상태다. 자, 외접하는 상태다. 얘를 내접으로 바꿔줄 거면 여기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인스크리브드로 바꿔라 라고 뜨는 거 확인이 되시죠?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면 자, 내접으로 바뀌고 컨트롤 키를 또 눌러주게 되면 서컴스크리브드 외접으로 바뀐다 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내접이나 외접으로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아크라고 해서요. 자, 말 그대로 호. 자, 원의 일부를 뜻하게 돼요. 자, 보시면 아이콘 자체가 보시면 어떤 점을 지정하는지 확인이 되는데요. 자, 아크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 중심점,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클릭해서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중심점, 시작점, 끝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투포인트 아크라고 해서요. 자, 투포인트 아크 선택해 주시고요. 자,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그 다음에 중간점을 지정해서 아크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시작, 끝점, 그 다음에 중심점 해서 자, 다이렉션 방법으로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얘는 3포인트 아크라고 해서요. 자, 점 3개를 지정하는데 자, 시작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리고 끝점이에요. 자, 두 번째 점이 꼭 중심점은 아니고요. 두 번째 점을 지나고 내가 내각을 지정해서
보시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V12에 앵글 값이라고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내부 각을 지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내각을 120도짜리를 그릴 거다 하게 되면 120 엔터 쳐서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요. 클릭. 자, 나는 이번에는 내각을 270도짜리 그릴 거다. 그러면 270 엔터 쳐서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해서, 자, 보시면 나는 호의 길이, 보시면, 자, 랭스라고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길이 값을 지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먼저 방향을 지정해 주시고, 1500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각을 나는 뭐 120도 이렇게 지정해서 그려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파이라고 해서요. 파이는 면이 동시에 생기는 아크라고 했어요. 자, 파이 선택해 주시고요. 중심점, 시작점, 끝점을 지정해 주시는데, 자, 어떻게 면이 생겨요? 자, 아크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곡선 하나만 생기는데요. 내가 파이로 작도를 해주시면 어떻게 아크도 생겨나고요. 당연히 면도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반지름이죠. 자, 시작점과 끝점과 그 다음에 중간으로 연결되는 라인 두 개가 생겨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객체는 자, 반지름선 두 개 그리고 그리고 면 해서 4개가 생겨난다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객체를 선택해 주실 때는 피지컬 툴바를 꺼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툴바 대화 상자에서 알파벳 순이니까 피지컬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첫 번째가 셀렉트. 자, 굳이 얘를 꺼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위쪽에 툴바나 라지 툴셋에 여기 화살표명의 셀렉트 툴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셀렉트 툴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객체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선택하고 지울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예 이레이저 툴을 선택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바로 지워지게 돼요. 자, 셀렉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시고, 자, 선택한 거 취소할 거다 하시게 되면 컨트롤 T 아니면 선택하시고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선택 취소가 되고요. 자, 면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면과 그 다음에 걔를 둘러싸고 있는 선 따닥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면과 선이 동시에 선택이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얘한테 높이 값을 줬다라고 하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면을 따닥 더블 클릭했을 때는 위쪽 면과 걔를 둘러싸고 있는 선. 자, 트리플 클릭 따다닥 해주시게 되면 자, 걔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과 면 한 덩어리가 선택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에서 우로 드래그 하실 때, 자, 현재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애는 가운데 이 오각형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만 선택이 되고요. 윈도우 방식이라고 하죠. 자, 우에서 좌로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점선이 나오면서 자, 지금 이 점선 박스에 걸친 라인과 선 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오각형의 면과 선도 같이 선택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크로싱 방법이라고 하고요. 자, 하나 선택하고 다른 아이도 선택할 거다.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추가 선택 가능하고요. 자, 이미 선택한 걸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선택 취소가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원하는 걸 선택해 주시고요. 어떻게 딜리트 해 주셔도 되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레이저 툴을 선택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워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 수업 2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